도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아야,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책 한 권과 그리고 너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준에게 남겨진 유산은 달랑 낡은 의학책 한 권과 하녀, 설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하하! 이준아, 후회하지 마라. 낡은 책의 계집 중 하나라니. 반면 형 이강은 큰 약방과 금은보화,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준과 설화 둘은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이 의원이 한양에서 최고래요. 설화 마님의 약은 귀신같이 낫는다던데. 이준과 설화의 의원은 한양 최고의 약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가졌던 형은 이준아 설아야, 형이 진짜 잘못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안녕하세요. 달빛 별빛 차담입니다. 이 얘기는 옛날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종로 최고의 의원 이준의 한의원 앞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더러운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인들이 황급히 일으켜 보니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이준의 형 이강이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모든 약방과 재산을 독차지했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낡은 책 한 권과 하녀 하나만 상속받았던 동생 이준은 어떻게 한양 제일의 명의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5년 전 이 약사가 두 아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늦가을 한양 종로 약재상가에 자리한 이 약사의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약사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약방을 운영한 그였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죠. 이강, 이준, 이리 가까이 오너라. 두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들 이강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큰 약방, 귀한 약재들, 금은보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목록을 그리고 있었죠. 반면 이준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약사는 두 아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욕심은 많지만 배우려 하지 않고 이준은 겸손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이 있었죠. 이강,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강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큰 약방과 모든 약재, 그리고 금은보화를 원합니다. 이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거라. 큰 약방과 금은보화와 약재 창고는 내 것이다. 이강은 환한 얼굴로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부자입니다. 큰 약방에서 약을 팔고 금은보화로 편히 살고 약재로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 이제 내 차례다. 무엇을 원하느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인들도, 형 이강도, 그리고 부엌에서 약재를 다듬던 하녀 설화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할아버지의 본초 강목 필사본과 하녀 설하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낡은 책 하나, 하녀 하나, 큰 약방도, 금은보화도, 약재 창고도 아니고? 형 이강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 정신이 온전하냐? 낡은 책 한 권과 하녀 하나라니. 이강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큰 약방과 금은보화와 약재를 받았는데 동생은 고작 낡은 책과 하녀 하나라니요. 이준, 잘 들어라.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거라. 나중에 와서 형님께 도와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 이준은 형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소자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사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고 둘째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약사는 알았습니다. 이준에게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날 밤 이준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사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자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강은 큰 약방의 열쇠와 금은보화 상자, 약재 창고 문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이강을 따라갔죠. 반면 이주는 할아버지의 낡은 본초강목 필사본을 품에 안고 설화와 함께 종로 뒷골목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집은 좁았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이주는 책을 방 한쪽에 정리하고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야, 이리 앉거라. 설화는 조심스럽게 이준 앞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설화야,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 재능을 진작부터 알아봤다. 설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귀한 산삼이 썩어가던 때를 기억하느냐?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감히 의견을 냈다가 혼났던 날. 소녀가 주제넘게 입을 놀려 죄송합니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날 내 의견이 옳았다. 산삼을 잘게 썰어 말려서 다른 처방에 쓰자는 내 말. 그것이 아버님을 살렸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도련님이. 나는 그날부터 너를 지켜봤다. 약재를 다듬는 내 솜씨, 약초를 감별하는 내 안목,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내 눈썰미. 설화야, 너는 타고난 의원이다.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하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주를 도련님이 알아봐 주다니. 도련님. 이주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야, 나와 함께 의원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 본초강목을 미천 삼아 우리 둘이서.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녀가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의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약사의 약방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귀한 산삼이 습기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거래처에서는 환불을 요구했고 약방은 큰 손실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설화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랐습니다. 약초를 캐며 자연스럽게 약초의 성질을 익혔죠. 어떤 약초가 좋은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날 설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레 이 약사께 의견을 낸 것이죠. 나으리 소녀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산삼을 잘게 썰어 말려서 다른 처방에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약효는 남아있고 오히려 다른 약재와 섞으면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설화를 꾸짖었습니다.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하지만 이 약사는 설화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구나. 그리 해보자.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썰어 말린 산삼은 귀한 처방에 쓰여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약방은 위기를 모면했고 오히려 이익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화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다고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준. 그는 그날 설화의 눈빛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설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설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반드시 최고의 의원이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이준과 설화는 본초 강목을 펼쳐놓고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설화야, 이 책에는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 우리 함께 배워보자. 설화는 눈을 빛내며 책을 바라봤습니다.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깊은 의학 지식을 배울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주는 설화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약초는 성질이 따뜻해서 냉증에 쓰고 이 약초는 성질이 차서 열병에 쓴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한다. 설화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산에서 익힌 실전 지식과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첫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배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주는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려는 순간 설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할머님 얼굴색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건 열병이 아니라 냉증입니다. 이주는 다시 자세히 살폈습니다. 설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역시 설화야, 내 눈썰미가 대단하구나. 이주는 처방을 바꿨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약재들로 처방을 짰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설화야 고맙다.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준과 설화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설화는 산에 올라 직접 약초를 캤습니다. 산에서 자란 덕분에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캐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었죠. 이주는 본초 강목을 연구하며 새로운 처방을 개발했습니다. 설화가 캐온 약초와 책의 지식을 결합하여 효과 좋은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산에서 좋은 당귀를 캤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냉증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다. 당귀와 계피를 섞은 처방을 준비하자. 도련님, 이 환자는 맥이 약하고 안색이 누렇습니다. 기가 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삼과 황기를 넣은 보약을 지어야겠구나. 이준의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만 찾아왔지만 이제는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설화의 약초 감별 능력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여자가 보기만 해도 약초에 좋고 나쁨을 안다더라. 설화가 추천하는 약은 효과가 배는 좋다더라. 한편 형 이강은 큰 약방과 금은보화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술집에서 기생들과 어울렸고 낮에는 도박장에서 돈을 날렸습니다. 약방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의학 공부는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개성의 약재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이 인삼은 귀한 산삼입니다. 특별히 나으리께만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강은 약초를 제대로 감별하지도 않고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삼은 가짜였습니다. 밭에서 키운 인삼에 흙을 묻혀 산삼처럼 꾸민 것이었죠. 직원들도 이강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주인이 저 모양이니 우리도 챙길 건 챙기자. 거래처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강 약방은 가짜 약재를 쓴다더라. 조심해야 해. 금은보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약재 창고도 텅텅 비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강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저택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갈 지경이었죠. 어느 날 이강은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강은 종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동생 이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낡은 책과 한여 하나만 받았는데 아마 나보다 더 힘들겠지. 이강은 동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형제인데 죽 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종로 뒷골목의 작은 초가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이주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남대문 쪽으로 갔다던데요. 의원이 잘 되어서 더 큰 집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강은 의아했습니다. 의원이 잘 된다고 낡은 책 한 권으로 시작한 의원이? 이강은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의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에 이씨 의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동생의 의원일까? 이강은 의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죠. 설화의 얼굴은 밝았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님, 이 약초는 성질이 따뜻해서 냉증에 좋습니다. 아저씨, 이 처방은 기침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3번 드세요. 환자들이 하나둘 약을 받아갔습니다. 이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하녀가, 저 설화가 이렇게 의술을 펼친다고. 그리고 이 의원이 동생 이준의 것이란 말인가. 잠시 후 이준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설화야, 오늘은 환자가 많구나. 수고가 많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이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낡은 책과 한여로 시작해서 이렇게 번창한 의원을 꾸렸습니다. 반면 자신은 큰 약방과 금은보화를 받고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양의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약방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의원들도 무서워서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과 설화는 달랐습니다. 설화야,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의원으로서의 책임이다. 도련님, 소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주는 본초 강목을 뒤져 역병에 대한 처방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에 따르면 이 역병은 습기와 더위가 만나 생긴 병이다.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열을 내리고 습기를 말려야 한다. 설화는 산에 올라 필요한 약초를 캐왔습니다. 도련님, 황금과 황련을 캐왔습니다. 이 약초들이 열을 내리는데 좋습니다. 두 사람의 처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씨 의원에 가면 역병이 낫는다더라. 설화가 만든 약은 귀신같이 효과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준과 설화는 밤새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병에 걸린 거지 한 명이 의원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이준을 불렀습니다. 나으리,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준이 나가보니 그 거지는 다름 아닌 형 이강이었습니다. 형님, 이준은 황급히 형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설화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이분이 형님이십니까? 그렇다. 어서 약을 준비해라. 설화는 즉시 처방을 지었고 이주는 형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며칠간의 간병 끝에 이강은 깨어났습니다. 이준아, 내가 살았구나. 이주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이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아, 형이 잘못했다. 3년 전 재산을 나눌 때 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나였구나. 이강이 회복되어 떠난 후 이준과 설화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화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약초를 다듬을 때, 함께 본초 강목을 읽을 때, 함께 환자를 돌볼 때, 설화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혹시... 하지만 설화는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감히 하녀 출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화는 약초를 정리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 이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설화야, 괜찮으냐? 이준은 설화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조심해야지.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준의 따뜻한 손길에 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나는 도련님을... 5년이 흘렀습니다. 이준의 의원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역병을 치료한 공로로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왕실에서도 약을 주문했습니다. 이준은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남대문 약재상의 딸이 현숙하다고 합니다. 동대문 양반 집안에서 혼담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설화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던 모습, 함께 환자를 돌보던 모습, 함께 웃던 모습. 설화는 혼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련님이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신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예, 좋은 혼처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 들어온 혼담 중에서는 남대문 약재상 교수가 좋아 보입니다.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하다 들었습니다. 이주는 설화의 말을 듣고 왠지 불편했습니다. 설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이제 좋은 혼처를 만나셔야 합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혼담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주는 의원 뒤뜰 약초밭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문득 설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초밭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울고 있구나. 이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설화야. 설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 왜 나오셨습니까? 설화, 너 울었느냐?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그냥 바람이 차서 눈이 시렸을 뿐입니다. 이주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설화야, 솔직히 말해다오. 왜 우는지. 설화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감히. 설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녀 출신인 자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그 순간 이주는 깨달았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불편했던 이유, 다른 여인을 떠올릴 때마다 설화가 눈에 밟혔던 이유, 자신은 진작부터 설화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설화야, 나도 똑같다. 나도 내가 자꾸 눈에 밟혔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설화는 이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소녀는 천한 하녀 출신입니다. 소녀가 도련님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이주는 설화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의술을 함께 일구어 온 동반자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명의가 하녀와 혼례를 올린다고 하면. 이주는 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들어오는 혼담은 모두 거절하겠다. 설화야,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 주겠느냐? 나의 아내가 되어 달라.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주는 모든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나으리, 왜 좋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십니까? 이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소.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이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며칠 후 이주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설화와 혼례를 올리겠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화, 하녀 출신 설화 말입니까? 나으리, 설화는 하녀 출신입니다. 나으리께서 어찌.
이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설화는 나의 동업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의술에 대한 재능도 뛰어나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진실하오. 사람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주는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설화에게 가장 좋은 비단으로 혼례복을 맞췄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 설화는 혼례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녀는 천한 몸인데. 이주는 설화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설화야, 너는 천하지 않다.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를 올리겠다. 혼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보름 후 좋은 날을 골라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문이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씨 의원의 주인이 하녀와 혼례를 올린다더라.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찼습니다. 명예 주제에 신분도 모르고 제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하녀는 하녀지. 하지만 이준과 설화를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설화는 약초 감별 능력이 뛰어나지. 나으리와 잘 어울리는 분이야. 두 분이 함께 일궈온 의원이 아니냐?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설화는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를 꽂은 머리. 거울 속의 설화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설화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이. 소녀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혼례는 이준의 의원에서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이준은 혼례복을 입고 설화를 맞이했고 설화는 붉은 치마를 입고 이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이주는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설화, 이제 우리는 한평생을 함께할 부부요.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평생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혼례 후 이준과 설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화는 이제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이씨 의원의 당당한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환자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약초를 다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주는 설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요? 약초를 물에 다리는 대신 술에 우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약효가 더 오래 보존될 것 같습니다. 이주는 설화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부인이요.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약초를 술에 우려내보고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몇 달 후 약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설화의 예상대로 약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허약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왕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의 의원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준과 설화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준은 아들에게 본초 강목을 가르쳤고 설화는 딸에게 약초 감별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이 약초는 성질이 따뜻하다고 했죠. 그렇다.
냉증에 쓰이는 약초란다. 어머니, 이 약초는 언제 캐야 해요? 봄에 캐야 한다. 봄에 캔 약초가 가장 약효가 좋단다. 이준혜 의원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한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준과 설화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지식과 사람이 진정한 재산이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낡은 책 한 권과 하녀 하나를 선택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10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이준혜 의원 대문 앞에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더러운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인들이 황급히 일으켜 보니 바로 이준혜 형 이강입니다. 마님, 대문 앞에 거지가 쓰러져 있는데 주인 나으리의 형님이라고 합니다. 설화는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강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전 큰 약방과 금은 보화를 받았던 그가 이제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서 형님을 안채로 모셔라. 따뜻한 방에 누이고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이강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설화는 따뜻한 죽과 깨끗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준이 진료에서 돌아오자 설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준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형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이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아, 형이 잘못했다. 아버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 쓴 것이 화근이었구나. 이준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설화의 재능을 몰라봤고 너의 해안을 비웃었다. 15년 전 아버님께서 재산을 나누실 때 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나였구나. 설화가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죽을 드십시오.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이강은 설화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하녀가 이제는 한양 제1의원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설화, 아니 마님, 내가 잘못했소. 마님의 재능을 몰라봤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준은 설화를 바라보고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형님, 우리 의원 약초밭 관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숙식은 제공해 드리고 월급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술과 노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준아. 내가 동생에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되다니.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설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도련님의 형님이십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강은 그날부터 이준혜 의원에서 약초밭을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초밭을 돌보고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강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준과 설화는 의원 뒤뜰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강은 약초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설화, 우리가 참 멀리 왔소. 설화는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행복합니다. 도련님을 만나 소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준은 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설화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소. 15년 전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책 한 권과 하녀 하나. 모두가 어리석다고 여긴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삶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준과 설화는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지식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